성남 어린이집 사건을 들어보셨나요? 한 커뮤니티에 자신의 아이가 또래 아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올라왔고, 그 내용으로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청원글이 2019년 12월 2일에 시작되어 올해 1월 1일에 24만 1135명이 참여하여 청원이 마감된 사건입니다. 뒤의 내용은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제 딸아이는 올해로 6살입니다. 아이가 경기도 성남시 어린이집에 다니던 중 같은 반 또래 아동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 법은 만 5세에게는 아무런 법이 적용되지 않아 부모인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너무도 슬프고 외로운 마음으로 매일을 지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는 저희 아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있는 사실 그대로 이 글을 올립니다.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은 2019년 11월 4일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서 바지를 올리며 나오는 딸아이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놀이터에서 둘째 그네를 밀어주고 있었고 10분 남짓이 지났을까요? 큰 아이가 보이지 않아 찾으러 다니던 중 놀이터 옆 제가 사는 동 앞 깜깜한 자전거 보관소 앞에서 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뭐 했냐고 다그치니 겁에 질린 표정으로 처음에는 아니야만 반복하더군요. 아이를 진정시키고 집에 돌아와 제 품에 안으며 다시 부르니 그제서야 엉엉 울면서 하는 말이 어린이집 같은 반 남자아이가 자기 바지를 벗게 하여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깜깜한 자전거 보관소에서 가해진 행위가 처음이 아니고 같은 날 어린이집 교실에서도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온몸에 피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딸아이는 선생님이 교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명의 남자아이들이 선생님이 딸아이를 못 보게 둘러싸고 남자아이로부터 바지가 벗겨지고 딸의 항문에 남자아이에게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당하였다고 했고, 저희 부부는 믿기지가 않아 몇 번이고 물어봤지만 아이는 꾸준히 일관적이고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 즉시 어린이집에 이야기를 하였고 당일 밤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제 딸이 진술했던 장소와 상황 등 모든 정황이 아이의 진술과 똑같이 그대로 찍혀있는 것을 원장, 담임 2명, CCTV 관리자, 저희 부부가 한자리에 모여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황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 딸이 묘사했던 상황이 CCTV 사각지대인 책장 뒤에서 이루어져 아이들 정수리만 CCTV에 찍혀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여성가족부 관할 아동성폭력센터인 해바라기 센터에 신고를 했으며 센터 선생님 말에 의하면 원래 성폭행은 카메라나 사람이 있는 데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확한 상황 진술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겨우 6살인 아이의 이야기가 얼마나 정확할까 제발 해프닝이길 기원했지만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다 풀려 주저앉을 만큼 CCTV에 찍힌 상황은 아이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이 정확한 장소와 상황, 주변의 아이들까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당시 남자아이와 바로 옆에서 제 딸아이의 치부를 쳐다보았던 3명의 아이들 모두가 어린이집에서 남자아이가 제 딸아이의 바지를 벗기고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것을 보았지만 그 남자아이가 선생님께 이르지 말고 엄마한테도 이르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3명의 아이들 모두 그 남자아이가 무서워서 결국 선생님께 알리지 못하였다고 했고, 아이들의 부모님 모두 저희에게 죄송하다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CCTV에 찍힌 화면에는 책장 뒤에서 제 딸아이가 그 남자아이에게 나쁜 일을 당하는 10여 분의 시간 동안 남자아이 포함 총 4명의 아이들의 움직임을 미비하였고, 저희 아이는 책장 뒤에서 움직임조차 없이 카메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엎드려 있었다고 말합니다. 10분여가 흐른 뒤 딸아이가 책장 뒤에서 바지를 추스리고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는 그 작은 교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아이가 당하고 있는 그곳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이 말로는 선생님이 오면 바지를 얼른 올려 입혔다고 합니다. 아이가 꾸준히 일관성 있게 말하는 진술입니다. 화면을 보는 내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슬프고 괴로운 심정이었습니다. 가해 아동은 제 아이의 바지를 벗기고 똥침을 같이 본 3명의 남자아이들과 했던 말과 같이 제 딸아이에게도 역시 선생님한테 말하지마, 엄마한테 말하지마라고 하며 압박하였고, 심지어 제 딸아이에게 어린이집을 마치고 또 똥침할 거니까 놀이터에서 기다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이사로 인해 이 어린이집에 입소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입소한 후 일주일도 안 되어 가해 아동에게 왼쪽 뺨을 맞고 오줌을 바지에 싸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제 딸아이는 그 남자아이에게 무서움과 불안함을 느꼈기에 바지를 벗기고 그런 행위를 당하는 순간에도 두려움에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편안한 상황에 다시 묻자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고 항문이 아닌 다른 곳에도 손가락을 넣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미쳐서 날뛸 노릇이었지만 아이에게 슬픔과 분노를 표출하지 않기 위해 입술에 멍이 들 정도로 괴로움을 참아냈습니다.
며칠 후 정신 바짝 차리고 다른 날도 CCTV를 돌려봤으며 10월 15일에도 동일한 아이들에 의해 책장 뒤에 같은 정황의 장면을 확인하였습니다. CCTV 전문가 입회하에 영상을 돌려본 결과 전문가 역시 반복적인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이가 입수한 6개월간의 기록을 보고 싶었지만 CCTV 교체로 인하여 10월부터의 파일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6살 제 딸아이는 그 일이 발견된 당일 동네 산부인과 진료를 보았고 그 다음날 저녁 아이의 질에서 녹갈색의 분비물이 팬티에 묻어나와 분당 소재 병원 산부인과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성적 학대와 외음 질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똥꼬가 아파, 쉴꼬가 아파, 아픈 쉬가 나와 하며 호소할 때 너가 용병 보고 깨끗이 안 닦아서 그런 거라고 깨끗이 씻으라고 하며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였던 것이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지금도 제 딸은 밤이면 그 일이 악몽으로 나타나는지 괴로움에 몸부리치며 하지마, 안돼, 싫어, 안해 하는 잠꼬대를 합니다. 저는 제 딸아이의 항문과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던 그 가해 아동을 어린이집에 퇴소 조치를 요구하였고 11월 6일 퇴소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 아동과 함께 바로 옆에서 제 딸아이를 감싸고 그 행위를 수차례 쳐다봤던 애들은 그 전과 다름없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린이집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 딸아이는 어린이집에서 그 일 때문에 친구들과 못 어울리게 되는 것이 두려워 여느 때와 다름없이 행동하고 어린이집 원장도 잘 지내고 있으니 괜찮다고 하지만 집에 와서는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호소하고 아직도 자기 학문을 본 애들이 어린이집에 나온다고 불안함을 호소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 여자친구들과 활동하는 것을 좋아했고 아이에게 최대한 놀라고 슬픈 내색을 하지 않기 위해 사건 이후 5일간 등원을 시켰고 매일 담임선생님 말에 의하면 등원하니 친구들과 재밌어한다. 원 생활 역시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하원 때 오늘 어린이집에서 재밌었어? 라는 제 물음에 아이는 한결같이 응 좋았어 라기에 그런 줄 알았는데 등원은 제 실수였고 미친 짓이었습니다. 딸아이의 손톱이 다 물어뜯겨 손톱이 반 이상 없어지고 다른 손톱으로 엄지손톱 및 살갗을 어찌나 파놨는지 살에 피가 나고 엉망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즉시 어린이집은 퇴소하였고 3주가량 지난 지금 손톱은 자라있고 파놓은 살갗은 아물었습니다. 하지만 2, 3일에 한 번씩 엄마 나 걔가 똥침했을 때 손톱 때문에 아팠어. 엄마 내 엉덩이 보내들 때려줘. 엄마 걔 회초리로 막 때려줘 등 거의 한 달이 돼가는 지금까지 그 사건에 대해 뜬금없이 이야기합니다. 아이의 마음의 상처는 언제쯤 아물까요? 잊혀지기는 할까요?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해 아이를 예전부터 무서워했고 제 아이의 바지가 벗겨지고 똥침 당하는 걸 다른 친구들이 보면 창피해할까봐 가려줬다고요.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이 너 창피해할까봐 가려준 거래. 그 한마디에 이 천진난만한 아이는 다음날부터 그 아이들과 잘 지냈지만 장소의 트라우마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또 한 아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가해 아동이 사는 동 앞을 지나가면서 걔 만나면 어떡하지? 도망가야겠다 라고 말하며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사건 발생 3일 후 어린이집에서 주관하여 원장, 담임 2명의 입회하에 가해 아동 부모와 만나 어린이집 퇴소, 아파트 내에서 제 딸아이와 마주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추후 같은 초등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다른 학군 지역으로 이사가겠다. 아이의 신체적 치료 및 심리치료 등 피해 보상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나 그 주 주말이 지나면서 이를 번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이를 범죄자 취급하지 마라, 가해자라 하지 마라. CCTV에 가해 행위가 찍히지 않았다는 거죠. 본인이 저희에게 손가락 넣은 건 맞다라는 문자가 인정한 거고 본인 아들이 손가락을 넣었다고 한 것이 증거인데요. 우리 딸의 눈과 말이 증거입니다. 6살 아이의 성기에서 줄줄 나왔던 연두빛 분비물이 증거입니다. 목격자 아이들의 눈과 입이 그 증거입니다. 이제는 저희 문자조차 모조리 씹어버립니다. 어린이집을 통해 입장 전달을 했으며 이사를 안 간다고 번복합니다. 6살의 아이가 저지른 행동이라 형사처벌 대상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소도 성립이 안 되고 민사소송 해봤자 2년에서 3년 이상 걸리고 우리 아이만 반복된 진술로 상처만 받을 뿐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경찰에 신고도 해봤다고 하고 또 저희도 시청의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신고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대답뿐이었고 대한민국 법체계에 대한 절망과 좌절감만 쌓여갑니다. 개가 사람을 물어도 개 주인은 물린 사람한테 진심의 사과와 피해 보장을 하는데 그조차도 안 되는 게 너무 슬프고 억울하며 분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을 30년 이상 했다는 분이 CCTV에 찍힌 장면에 애들이 웃고 있다고 아이들 놀이라고 합니다. 목격자 아이들의 증언이 있고 증거가 있다고 하면 그땐 아 네 하고 말끝을 흐립니다. 아이가 그 일을 당하고 밑이 불편해서 밑을 만지면 행위를 한다라고 합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일을 제 딸이 당하니 아이를 지키지 못하는 죄책감에 저는 저 스스로를 가해자 부모는 저희와 대화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제는 문자도 모조리 씹어버립니다. 현실은 피해자만 고통받고 고개 숙이게 하고 다니는 죄인인 게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성폭력센터에서는 딸아이의 검사 결과 트라우마 증상이 확실히 발견되었고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저희를, 우리 아이를 가볍게 여겨주십시오. 어디든 퍼가셔도 좋습니다. 힘을 보태주십시오. 힘이 되어주세요. 여기까지가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녹음을 하며 목소리가 떨려 몇 번을 녹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국민청원은 1월 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안 다니는 6살의 아이들, 가해 아동이 선생님한테 이르지마, 엄마에게 이르지마 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아동은 분명히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아이는 법적으로 어떠한 벌도 받지 않죠. 피해 아동이 사는 지역에 동갑의 가해 아동이 이사를 가지도 않고 어떠한 벌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도 끔찍하고, 가해 아동에게 강제력을 가하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 아동이 도망가듯이 그 지역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가해 아동이 머물지 못하게 하는 강제력을 가진 제도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결국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제 생각도 같을 것입니다.